취재를 했잖아요. 그 삼성 주위에 네. 이 장학생들? 로비 들어갈 수 있는. 네, 장학생들. 아니 근데 그 장학생들 삼성뿐만 아니라 장학생은 누군도 티가 안 나잖아요. 안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나요? 아니 2004년부터 삼성 아니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2008년인가 2004년 한 번 있었고 2007년 한 번 있었고 김용철 변호사가 다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이미 드러났죠. 그거는 다 드러난 옛날 것이고 실제로 그래요. 삼성에 입사해서 과장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돈의 팔촌까지 아는 사람 다 적어내라고 해서 실제로 정계 관리를 있는 한다. 사람, DB로 언론에 있는 예. 사람. 친구들 뭐 친구들 해가지고 기자들. 한다. 뭐 기자, 뭐 판검사, 뭐 이런 거 다 로비 대상인 거죠. 실제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삼성의 로비를 안 받았다거나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거나 뭐 그 부분은 뭐 한마디 그거는- 말할 게 있는데 예.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예. 정말 전화를 착신 정지시켰어요. 특검이. 아, 그건 그리고- 박영수 특검 얘기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일종의 특검. 수사 검사들이나 특검보나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게. 관계자들이한테는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예.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 자체로 뭐 로비냐 아니냐. 저도 전화 받았어요. 저도. 왜, 방송 삼성에서요? 하다고? 삼성에서? 삼성의 임원한테 받았어요. 왜냐면 왜- 방송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거는 취재네요. 오늘 이제 이거 나가면 그 전화 안 올 거예요. 정보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뭐 선임도 안 하면서 물어만 보냐는 그래서 선임을 잘했어요. 하든가. 예. 나를 선임하던가 그랬더니 연락이 딱 끊어져. 진짜. 삼성 법무팀에 데려가든가.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때 연락이 둘이 딱 뭐 지금 끊어지는 거야. 짬짬하는 거야 왜 그래? 아니 방송에서 그러니까. 연락 올 정도면 예. 대단한 거죠. 예, 아 예. 이거 정보통이거든요. 옛날에 검사들 중에도 딱 두 부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예. 삼성 돈 받는 그렇지. 검사랑 안 받는 관리 안 사람하고. 받는 검사랑. 어. 그 받는 검사는 저도- 엘리트. 아 그래요? 제가 저도- 법무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법무부에 있었어요. 저도 법무부 출신입니다. 오 엘리트예요? 그럼요. 공익법무관 아니야?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익근무요. 공익근무는 아니고 공익법무관이라고. 아. 공익법무관 뻔하지 뭐. 아, 군 법무관 있을 때? 네, 군법무관 못 간 사람이 가는데 이런 거 못 있어요. 간다기보다는 옛날에. 법무부에서 제가 강금실 장관이 계실 때 같이 아. 그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아, 그때 제가 법무부에 있었죠. 저 강금실 장관 있을 때 같은 법무관이면 네. 무능한 거예요. 그거. 아니 근데 이번에 잠깐만 연차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 네. 칭찬해줄 만한 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금 그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하다 네. 말았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그 전화 한 통 안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이 네. 맞는 게 그 이번에 삼성 그 변호인단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 특검들하고 태평양 다 출신. 라인들이 있잖아요. 예. 문강배 예,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특검보로 원래 그 뭐 나왔던 사람이고 예. 추천됐던 예. 오 사람이고 변호사도 그렇고요. 예, 오광수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특검보를 하마평 있었던 사람이고 예.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당연히 다 맞춤형 변호사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 수사 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팀에서도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네. 특검도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 모든 여러 가지 그거를 간건 다 잘한 거예요. 간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요 빨리 해서 얘기까지만 끝날 때 할게요. 됐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하고 올려야 삼성의 로비가 특검에는 안 통했는데 예. 그렇죠. 법원은 통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그 아니 얘기가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그게 얘기하고 아니라요. 이러니까 그게 자꾸 아니라 배가 산으로 자기가 가. 문제가 뭐냐면 예, 예. 그 얘기가 좀 그 위험한 발언이니까 누가 딱 껴두면 다른 데 같으면 조용히 하세요. 내가 끝내고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은 위험하니까 그냥 지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거기- 그렇지 않아요. 예. 저 그게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 비겁한 그거 제가 사람한테 보장해요. 비겁한 예, 여기지 비겁하지 아니에요? 않아요. 예. 예. 뭐라고요? 아니 얘기를 뭐라고요? 아, 말을 끊어 자꾸. 얼른 얘기하세요. 지금 이거 호에 듣는 예. 사람들 열받으니까 우리 웃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법원은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히 맞았어요. 위험한 발언을 삼성 출입 기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측 그 임원들이 기자들에게 기자들한테 삼성 관계자들이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법원이 만만해 보이는 거죠. 삼성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그 삼권 분립이 된 국가라고 알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판사님 하면 굉장히 지엄하신 예, 그리고 그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우아하게. 쥐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삼성이라는 민간 기업입니다. 거기가 무슨 뭐 국영 기업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재벌일 뿐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법원 알기를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국민적으로는 충격적인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삼성 출입 기자들한테 듣고
참 사실 저는 이런 내용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고 잘 모르는데요. 네. 하나 제가 좀 약간 알면서 모르는 요번에 척하는 이상했던 거는 네. 그 삼성 변호인단이 너무너무 자신을 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 얘기 예. 백전백승이라고 무조건 그랬어요. 기각이다, 법원에 무조건 가면. 기각이다. 아니 백전백승이다. 그게 4시간 동안 심리하고 나온 다음에 예.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 할 당당하게 할 얘기했잖아요. 때도 네. 그랬고 예. 그 분위기가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엄청나게 내비쳤어요. 맞아요. 그러나 초반부터 그러다가 새벽 2시에 그때까지 이제 결정이 안 나니까 그때 가서는 아마도 우리가 다른 변수를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구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또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근데 이제 5시 바뀐 거지. 질문 있어요. 뭐냐면 10시쯤인가 특검에서 네. 설사 기각되더라도 그렇죠. 그 양대 기각되더라도 계속 간다. 재벌 수사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해갖고 난 그 얘기 듣고 뭔가 이상하죠. 뭐지 이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특검 언저리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12시 반쯤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밤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형님 2시 전에 나오면 발부고 2시 이후면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2시가 분수령이었지. 그러더니 1시쯤에 다시 전화 와요. 형 그게 아니고 3시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확실한 빨대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형 촉이죠 이건 감이죠. 근데 그 내부가 기자에서 돈다라고 하는 건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갖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변호사, 검사, 판사들 다 종합해갖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시 전이면 발부고 마지막 나온 게 3시 이후면 기각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그게 조금 애매했던 게 네. 지난번에 롯데 신동빈 그 회장에 대해서 불구속할 때 4시에 4시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4시는 넘겨야 된다는 게 원래 생각이었어요. 이번에요. 예. 왜냐면 4시보다 더 전에 하게 되면 그거보다 사안이 복잡한데 좀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가야 될 서류는 진짜 많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저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검이 넣은 이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삼성과의 유착관계 네. 아주 긴밀한 유착관계 거기다 사실은 써놓았어요. 근데 재판부가 외면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이건희 회장의 핵심 인물들이 최순실 등등 박근혜 등등과 관계되어 있는 물론 증언이지만 증언과 정황 그렇죠. 다 정황 넣었죠. 설명이지만 그걸 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은 야마가 돈 게 네. 그런 대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마가 돌아요? 꼭지가 돈 게. 어.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거 겁니다. 팟캐스트예요. 예. 당황하셨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예. 그런 용어는 써도 돼요? 정 의원님만 쓰세요. 아. 되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앞서 우아하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조 의원으로 볼 거야 이제. 김성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천만 촛불이 그럼요. 지키고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시민분이 너무 다급하신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움이냐 했더니 특검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민들 몇 분이 떡을 맞췄대요. 그래서 간식을 드시라고 해서 자기네가 대치 빌딩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검은 우린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렇죠. 그런 거 받으면 받으면 안 된다. 그럼 그러니까. 특검이 떡검 되는 거지. 아, 그래. 진짜 그러네. 떡검되네. 아, 웃겼어. 그러니까요. 최순실 떡검이 된다. 못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나를 이 주지. 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어디 사회단체나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라도 이게 누군가는 먹어야 되는 떡이다. 그렇죠. 떡이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특검을 그렇게 맞아요. 지키고 싶고 네.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이 한겨울에 1000만이나 광화문 광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 힘으로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해서 특검도 굉장히 자신했어요. 도무지 영장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증거를 제출했다. 그리고 어제 SBS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3세 승계를.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영장을 안 쳤다? 그리고 430 이승철이 오늘 또 그 법정에 나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라 그러냐면 이건 청와대에서 직접 한 거다. 네. 직접 지시한 거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요. 300억, 500억 먼저 얘기했고 직접 증언. 그다음에 10개 기업이라고 하더니 20개 기업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만들 때도 청와대가 개입했다. 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럼 다 뇌물이죠. 나왔어요.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 증거에
눈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수사에서 네. 그렇게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 나왔으면 다 나온 건데 네. 아직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사실 제가 그럼 뭘 더 어떻게 뭘 더 하라는 어떻게 거냐. 하라는 거냐. 네, 그 생각이 다 들긴 들었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서 조희연 판사가 아주 나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쁜 결정을 했고 촛불을 외면한 거고 예. 저는 반드시 이게 이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희연 판사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거에 어디로 주목하고 가는지 봐야 싶어요. 되고. 아니 근데 또 판사님이 판결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서 또 우리가 아니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에 삼성 가신대. 아, 삼성 나중에.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어쨌든 단서를 달았어요. 현 단계에서는 네.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보강해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춥다고 촛불 10만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시 100만 나오면 조금 고민해보겠다. 내일 모레 또 우리 많이 나가야 되네. 이번 주에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국구 같은 유력한 팟캐스트 애청자들께서는 예. 이 우리가 춥다고 해서 안 나올 조금 게 안 아니다. 나갔더니 예. 조금 줄었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시네. 바로 우리가 나가야겠다. 예. 이번 주에 100만, 200만 다시 모여서 특검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 떡은 못 보내지만 근데 너무 촛불로 힘들잖아요. 오늘 우리 해야겠다. 맨날 주말마다 나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유튜브 아닌가요? 우리 노 변호사님 몇 번 나오셨어요? 저는 3번 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나갔거든요. 날마다 나가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아침에 양치 안 하는 것 안 나가면 양치 안 하는 것처럼 찜찜해요. 가시도 그리고 엄청 재밌어. 왜냐면 저는 거기서 방송도 하잖아요. 그렇죠. TBS 공개 방송. 그렇죠. 네. 예. 5시에. 세종문화회관하고 이거 봐, 정부청 세 청사 가지를 또 사이에서. 홍보하고 있어. 자기 방송 홍보를. 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지난 14일 날 나갔잖아요. 네. 그날 영화 체감 너무 추웠을 실제 텐데. 실제 8도예요. 네. 영화 체감 온도 한 15도, 20도 나오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7, 80명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워낙 방송을 잘하시니까. 아니, 또 그래서 재밌고. 나와야 돼요. 네. 나오고 그래 춥다고 좀 있어. 이런 거 아니 우리 그 조상들이 독립운동할 때는 목을 내놓고 했잖아요. 민주화운동할 때 감옥까지 각오를 했거든요. 네. 촛불 들고 나올 때 그런 희생 없어요. 조금 추울 뿐이야. 네. 네. 어차피 우리가 10월 29일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시작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오사만이 저희죠. 우리가 끝을 내야죠.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9일 날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지만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네. 조희연 같은 판사들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살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나와라! 특검의 입장에서는 네. 장충기, 최지성, 박상진을 예. 다시 또 입건한다고 하죠. 예, 다시 입건한다고 소환해서. 하지만 저는 그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 사람은 종범에 그렇죠. 불과하다. 주범인 이재용을 잡겠다. 예. 그리고 이 승부수를 띄운 것에 대해서 조희연 판사가 저는 일부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요한 거죠. 결국엔 보세요. 그 삼성이 3세 승계를 가는 동안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이 430 일반인들은요. 4억 3,300만 원도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433억의 뇌물을 갖다 주고도 불구속 된다. 이러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 장 기자님, 우리 여기 예. 저는 김성진 변호사가 준 자료를 이제 갖고 쭉 이렇게 봤더니 네. 96년도에 증여를 네. 60억 8천만 원을 받아요. 그게 그게-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승계에. 그렇죠. 이 60억 8천만 원이 18년이 지난 2014년에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조 1천억이 돼요. 세금 얼마나 세금? 16억이요. 그러니까요. 16억 내고 1조 1천억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의 이 그 피아 이걸 다 세고로 빨아갖고 네.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2015년도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그러니까요. 자기 승계를 마무리 짓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승계 도와줘라. 그 대통령 말씀 자료에서 난 이 조희연 판사 진짜 골 때리는 게 7월 25일날 말씀 자료에 우리 당신들 승계 기억을 잘 마무리해라. 네. 그랬죠. 잘 이해하는 우리 정권이 있을 때 승계 마무리해라. 네. 근데 그 말씀 자료가 있었는데 조희연 판사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자료가 있다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엄격한 그 증거 얘기를- 벌칙에 의하면 그렇죠. 그 얘기를 청와대 출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자료는 그냥 말씀 말씀 자료일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자료 대통령 말씀 자료가 그냥 누구 한 사람이 띡 써가지고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료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수석 딱 모으잖아요. 다 모여서 회의를 몇 차례를 예. 해서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이고 실제로 이 여기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증거인지에 대해서 조희연 판사가 이게 뭐 그냥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증거가 말씀 있어? 아니, 뭐 이렇다는 말씀 거죠. 자료는요. 말씀 자료는요. 설사 이게 말하지 않아도요. 네. 언론에 다 노출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갖고만 있었어도 이 말씀 자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했는지 확인도 안 되지 않냐? 아이 이게 진짜 하다 보니까 성질나네. 진짜 이번 조의원 조의원입니다. 조희연 아니에요. 조희연 하면 교육감이 돼요. 조의원 의원한 우리 조의원 예. 판사님이 우연하게 한 건 했지 뭐. 축하한다. 이- 가라 삼성. 영장 기각에 그 네가 가라 삼성. 뭐 고려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총수를 구속시키면은 삼성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예.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전공 오히려 분야 얘기 반대인데, 못하게 할까봐. 근데 사실은 얘기하세요. 그거 하고 오사만 줄게. 엄청 준비해요.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 예. 총수를 구속시켜야 됩니다. 지금 총수가 한 잘못을 아니, 월요일서부터요. 구속영장 청구하는 날까지 예. 주식 계속 뛰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구속되면은 예. 경제가 어려진다. 해외 부패 방지법 적용돼서 삼성이 망한다. 삼성전자 수출 못한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거기에 그거 없다고 약간- 노 변호사가 썼어요. 아, 아무도 안 그거 보는 데다가. 정말 저도 급하게 야 해외 부패 방지법 그거 뭐야? 봐주세요, 아, 되는지 좀. 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미국 변호사한테 급하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왜요? 미국에서 외국- 사업을 외국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업이잖아요. 예. 한국에다 뇌물 줬으면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돈을 더 벌어먹기 위해서 한국에 뇌물 줬으면은 미국 법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 지가 뭘 하든지 간에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뇌물 뿌렸다. 이거는 미국과 전혀 관계없다. 미국 장사랑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미국 부패방지법으로 처벌받을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삼성이 바로 언론법이죠. 언론 소리죠. 조선일보가 그렇게 써대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런 시나리오를 그걸 쓰는지 누가 줬겠어요 그 자료를? 저는 삼성에서 준 거죠. 뭐 알아서 라고 라고 의혹을 추정을 할 수 있지. 삼성 공식적 입장은 아, 변호사님 두 분 적용 계시니까 사항이 안심이 없다는 돼.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조선일보 쓰니까 뭐 여러 이제 텔레비 거기도 막 나오더라고 뉴스로. 텔레비는 아니고 텔레비전. 네, 제가 좀 텔레비에서 그리고 근데 정말로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예. 됩니다. 지금 삼성 총수가 한 짓 때문에 삼성 브랜드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삼성에 대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뇌물 줬어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횡령. 횡령.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죠. 예.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배임. 네. 거기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음. 회사를 자기 장기판을 졸처럼 지금 부린 거 아니에요? 예. 손해를 끼쳐가면서 네. 졸은 죽어도 돼. 손해를 봐도 돼. 내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경영을 한 건데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삼성그룹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 살리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예.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어제 그 교통방송에서 이 얘기를 제가 충분하게 못했는데 그 삼성 주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교통방송은요 충분히 못해도 돼요. 왜냐면 아무도 안 들어. 아, 이거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삼성 주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 안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지금 주가 오르는 거. 예, 뭐냐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라는 설왕설래 뭐 대한민국 기사가 막 나올 때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주식을. 예. 떠났어요. 야, 이 나라 아직도 이렇게 부패하게 개판이냐? 정경유착 해가지고 이 삼성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엄청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주식을 누가 샀는지 압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다 사요. 그래서 주가를 유지하거나 올려줘요. 이게 일종의 애국심이라는 겁니다. 재벌을 지켜주는 게 왜 우리가 그게 애국심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요 엘리엇 소송 얘기됐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도 된다 그냥. 예, 그때 뭐 투기자본가가 와가지고 말이야 국내 기업을 이렇게 키우는 삼성을 먹어줘. 그때 삼성이 돌린 게 쌀이에요, 쌀. 삼성 직원들 전부 풀어가지고 쌀하고 수박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국민연금이 투자 해야 된다. 엘리엇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빗나간 애국심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삼성을 어렵게 하고 재벌 체제를 공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천만이 나와서 촛불을 든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게 조희연 판사다. 예.